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 계세요? 처음 오셨어요? 네, 제가 오늘 저의 경험을 그대로 여기에 사업 설명에 녹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름휴가 지난주가 막바지였는데 잘 다녀오셨나요? 네, 좋은 곳으로 다녀오셨죠? 저도 올해 여름휴가는 유독 기대가 됐던 여름휴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제가 60 전에 도전을 꼭 해봐야 되겠다고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던 수영을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수영을 지금 평영을 배우고 있는데 시원한 계곡에 가서 가족들 앞에서 마음껏 뽐내려고 이제 계곡을 정해서 갔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물이 아이들 노는 데여가지고 무릎에서 약간으로 올라오는데 자유수영이 안 되니 누웠어요. 무엇을 하려고 누웠을까요? 배영을 하려고 누웠어요. 근데 배영이 어때요? 밑에서 발을 차서 물을 끌어올려야 나갈 수 있는데 자꾸 발을 차는데 땅바닥에 발이 닿는 거예요. 그래서 다녀오고 나니까 다리에 근육이 생겨서 아픈 여름휴가, 그렇지만 즐겁게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이 월요일 시작이죠. 지난주에 로또를 사셨던 분 계세요? 로또? 없어요? 남자분들은 로또를 사시는데 단 한 번도 산 적이 사셨어요? 그러면 나는 로또를 평생에 단 한 번도 산 적이 있다. 아우, 이거 봐, 이렇게 많으시잖아요. 로또 맞으시면 뭐 하실 거예요? 차 바꾸고 싶죠. 네, 로또를 맞으면 많은 분들이 차 바꾸고 싶고 집 바꾸고 싶고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모든 걸 다 하고 싶어 해요. 왜일까요? 희망이 있으니까. 자, 사막에서 바늘을 찾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그 로또의 당첨자가 나일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희망이 있다 보니까 즐겁죠. 지금 MZ세대들은 자식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그리고 결혼을 포기하고 그리고 집을 사는 걸 포기해요. 왜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칸가루족이 해를 거듭할수록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삶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 사진 굉장히 젊었을 때요. 제 나이 33살. 여기에 저 돌싱 아니에요? 저희 앞에 요 렌즈 앞에 같이 함께 하는 남편분 있어요. 그래서 외동딸로 조금 귀하게 컸어요. 보리밥 안 먹는다면 쌀밥만 옆에 앉혀서 엄마가 해줬고, 용돈을 타고 싶으면 아침을 먹고 가지 않으면 엄마가 용돈을 줬어요. 학교 가서 무엇이라도 사서 먹으라고. 그렇게 귀하게 큰 딸이 굉장히 부자인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대요. 어느 정도 부자인지 궁금하세요? 네, 신체 건강하고 정신 건강하고, 알고 계시죠? 건강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네, 잔고는 통장에 11만 7천 원. 그거를 들은 남편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왔어요. 당연 엄마가 반대를 하시겠죠. 그죠? 고생문이 훤하게 뻔히 보이니까. 자, 그래도 통장에 잔고 11만 7천 원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요. 1억 1,700은 아니어도 11만 7천 원. 그래도 마이너스가 앞에 붙지 않은 플러스 11만 7천 원을 가지고 저는 결혼을 시작했어요. 월세방을 얻은 그 집은 보증금이 없는 5만 원짜리. 제 31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1년 전. 나이를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저 50대 중반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편을 만나서 월세 보증금은 5만 원짜리에서 그 월세 2달을 낼 수 있는 그 잔고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애를 가져서 임신 막달까지 부업을 하고 큰애를 출산하고, 그리고 또 부업을 부업을 하면서 둘째를 갖고, 이러한 부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남편 어깨에 짐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인정했어요. 뭐를요? 자수성가해야 되는 거를. 누구를 원망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 원망을 하는 시간에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 부자를 내가 노력해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한 부업을 가지고 아이들 5살 때까지 계속 부업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래서 4년 반 만에 강원도 홍천 인구가 7만이 좀 안 되는 데서 25평 아파트를 샀어요. 새 집을 분양받았어요. 남편의 월급을 정말 거의 다 저금을 하고, 남편이 화물차 운전기사였는데 그때 경비를 2만 원씩 밥 먹는 돈을 주면은 남편이 밥 사 먹고 아끼면 그거를 저는 조금만 이렇게 달라고 해서 그거를 생활비를 쓰고, 월급은 다 저금하는 대로 가고, 그리고 옷은 단벌로 가지고 남편이 안 입는 난방 같은 거 큰 거를 해서 입고, 아이 셋을 키우면서까지도 임신복을 단 한 번도 사 입지 않았어요. 남편이 임신복을 사입으라고 돈을 주면 저는 그거를 은행으로 갔어요. 저금을 하라. 부자로 살고 싶었고 부자를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모은 돈으로 결혼해서 8개월 만에 전세를 갔고요. 전세에서 1년 반 됐을 때 14평 원룸을 분양받았고요. 거기서 딱 3년만 살아야지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정말 11월 말 2일 날 그 원룸을 들어갔는데 10월 30날 저는 25평 아파트로 옮기게 됐어요. 그렇게 계획적으로 착착착 일이 진행이 되면서 아이들이 크기 전에 집 장만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이를 둘만 낳자는데 무슨 근자감으로 우겨서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만들기는 남편이 만들었는데 낳지 말라고 하는데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딸을 둘을 키웠고 아들이 한 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남편 나이가 63살이거든요. 그 나이만 해도 남자들은 아들을 조금 선호하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아들을 낳고 싶은데 남편이 배가 불러오는데도 안 낳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더 아껴 쓰겠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인정했어요. 뭐를 더 아껴 쓰냐고. 거기서 어떻게 더 아껴 쓰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난 더 아껴 쓰, 그래도 나겠다라고.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사실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딸이 싫고 아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셋을 낳는다면 이왕이면 성별을 섞어서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배가 점점점 불러오는데 8개월 반 됐을 때 아들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세상 천지를 다 얻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 병원을 갔다가 걸어오는 길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친정엄마가 그렇게 곱게 키워서 보낸 딸이 둘째 아이 낳아서 2달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제 나이 26살에.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낳고 너는 큰 소리 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셋째를 가졌을 때 아들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여자는 그래도 뭐니 해도 친정엄마밖에 없어요. 그죠? 아이를 낳아서 키워봤기 때문에 그 노고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친정엄마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26살에 아버지는 21살, 엄마는 26살에 다 여의고, 저는 이제 아이들만 의지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엄마든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건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업을 하다 안 되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게 돼서 저는 아이를 하나 우겨서 더 낳기 때문에 또 제가 일을 더 많이 늘려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것이 이렇게 5평 남짓한 곳에서 수선집을 했어요. 동네에 가서 수선집 아줌마를 보시면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대부분 50대, 60대일 거예요. 저는 34살에 수선집을 열게 됐어요. 아까의 그 사진은 수선집 열기 1년 전 사진이에요. 저희 큰딸 10살, 둘째 8살, 아들 5살 때. 그렇게 저는 수선집을 열어서 진짜 한심히 10명을 데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9시, 10시, 12시간, 13시간을 일했어요. 왜요? 아이들은 큰아이한테 맡겨놓고 밥을 해놓으면 출근을 하면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동생들 밥을 주고, 엄마가 보고 싶으면 자전거에 동생들을 매달아서 저희 가게, 제가 일하는 가게로 옵니다. 그러면 용돈 1,000원씩 주면 그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가게에 들려서 자기들 군것질거리 하니까 즐겁게 또 가지고 집을 가요. 그러면 저는 9시 반 10시에 퇴근해서 집안일을 하고 나면 12시 반 1시, 이렇게 되면 침대에 누웠을 때,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들 느껴보셨나요 혹시? 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을 냈으면 괜찮은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한심히 열을 데리고 열심히 일했다고. 자, 여러분들의 치마 스커트의 밑단, 바지 밑단이 손으로 이렇게 뜨는 작업이에요. 그죠? 바깥으로 보이지 않게. 그러면 저는 수선집에서 그걸 밑작업을 다 해가지고 보따리에 10개, 13개를 싸가지고 그렇게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5시 반에 일어나서 밑단을 다 떠요. 떠서 다리미를 다려요. 그래서 보재기에 다시 싸요. 그 시간이 7시 반 정도 돼요. 그러면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를 보내요. 학교를 보내면서 둘째 아이 큰아이 학교를 태워다 주면서 엄마도 같이 출근을 해요. 그렇게 되는 시간이 반복이었고, 그렇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살아갈 수 있었어요. 집이 있으니까, 빚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일이 많아도 그게 육체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 학교 보내고 13시간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 수입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입은 고정이에요. 고정인데 뭐가 늘어나요? 지출이 늘어나요. 아이들이 크면서 먹는 식대비며 학원이며 모든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수선집을 하면서 선택한 일이 또 한 가지 있어요. 투잡으로. 뭘까요?
유사나요? 아니고요. 화장품의 방판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천이라는 인구 7만도 안 되는 곳에서 3등 정주 매출 3위 정도를 가지고 갔어요. 수선집을 하면서 앉아서 했어요. 샤인샵 안에 제 수선집 안에 장식장을 놓고 오는 손님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구정 광고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그래서 홍천 지점에서 3위를 가다 보니까 그때는 20년 전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더 보탤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점점 자라서 대학교를 갈 때가 됐고 진짜 이제부터 마음 아픈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투자 보내고 밤 10시, 11시까지 막 저 새벽에 일어나면서까지 일을 해도 그 아이들에 들어가는 그 지출은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다 이제 수시를 넣는데 다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3군데. 엄마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사립대학이야 라고. 그런데 아이는 동생들이 둘이 더 있기 때문에 엄마 나는 국립대학을 가야 된대요. 왜? 학비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가고 싶은 곳을 경제적으로 받지 못해줘가지고 아이는 결국은 국립대학에 자기가 그닥 원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전공을 하게 되었고요. 둘째 딸은 미술을 너무 잘 그려서 저를 닮았어요. 저를 닮아가지고 미술을 너무 잘 그려서 미대를 가고 싶어 했어요. 미대를 가고 싶어 했는데 우리나라의 예체능들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야 앞으로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은 외식 문화가 발전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요리를 배워. 엄마 프레임 안에 아이들을 맞춰 놓았어요. 아이가 가고 싶은 곳을 못 가게 하고 그냥 외식 문화가 될 거라고 하면서 아이의 꿈을 적게 했어요. 그 이유는요. 제가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못 해줬기 때문인 거예요. 더 슬픈 건 이거보다 더 슬픈 게 있어요. 더 두렵고 슬픈 거, 마음 아픈 거. 제 노후의 대책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온리 12시간, 13시간 일을 해도 제 몸은 만진창이가 됐어요. 방광염에 두드러기에 매일까지 시달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제 노후는 누구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단 연금보험이라는 거 하나가 없었어요. 국민연금, 그나마 남들이 흔히 들어가는 월급 생활을 하면 들어가는 국민연금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는 저에게 진짜 절망밖에 없었고 희망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제가 아까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준 제가 어떠한 일?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가 지금까지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왜? 나이를 드시나 안 드시나 누구든지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자, 우리가 직접 가서 먹어보고 써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나요? 어디 가서 옷을 사 입고 거기 가봐라는 정보를 지인들한테 공유하지 않나요? 하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갔더니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씨앗을 사다 심었더니 너무 좋더라. 그 씨를 갖다 사다 심으라. 이거 요즘은 시골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정보를 공유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경험한 것들, 제가 요즘에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목이 디스크가 아니라 근육이 뭉쳐서 마사지를 받으러 갔더니 굉장히 좋아서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꾸 거기를 전화번호를 달래요. 제가 지금 제 경험을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브랜드에서 포인트 적립해준다면 거기만 가시죠. 저는 그래요. 맛이 조금 덜하면 어때요? 포인트 받아서 커피 한 잔 더 먹을 수 있는데 제 이데아 커피에 가서 포인트 적립하고요. 농협마트에 가서 포인트 적립하고요. 이게 적립하지 않으세요? 하죠. 누구든지 요즘에는 전화번호로 입력해서 모든 포인트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시백으로 대신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장을 연휴가 때 굉장히 조금 봐야 되는 장 비용이 너무 들다 보니까 제가 쌓아놨던 캐시백을 일부를 썼습니다. 이렇게 써서 갈 수 있는 요즘은 다 캐시백을 받아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슬기로운 생활들을 누구나 다 하고 계시죠. 저는 나이가 50대 중반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새는 스마트폰들이 각자 손에 다 쥐어주고 있어요. 시골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옆집 강아지도 있는 스마트폰 나만 없어 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굉장히 스마트폰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요즘에 가격 비교, 뭐 쿠팡이나 위메프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같은 상품을 여기저기 가격을 비교해서 제품 구매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제품을 하나 구매하더라도 굉장한 시간을 써가면서 신중하게 골라요. 화장지를 고른다면은 미터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어디가 좀 더 저렴한가 이런 거를 스마트폰으로 똑똑하게 따져보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정리해 볼게요. 회사에서 소비자한테 직거래 방식. 자, 마지막 유통의 단계예요. 만드는 생산자가 있다면 사용하는 소비자. 이거를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이고요. 중간 유통에 마진이 없죠. 중간 유통 광고비. 자, 광고 누가 해요? 저희가 이영애 되고요. 김희선 되고요. 자, 이영애 광고비가 제가 모화장품에 방판을 할 때 12억이라는 돈을 주고 씁니다. 그거를 누구한테?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선불 지불하고 그걸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다시 되돌려 받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네. 그래서 수익의 저희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애고 그렇게 수익의 일부를 반은 연구비로 일부는 소비자들에게 환원해주는 시스템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자, 일부의 비용이 연구개발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상품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일부는 소비자들에게 환원해주고 그렇게 제품을 애용하는 회원들이 많아서 그렇게 그룹이 형성이 되면 이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 삼성 갈 때 왜 가세요?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가죠. 근데 그냥 들어가나요? 따져보죠. 연봉은 얼마고 나한테 주는 혜택은 무엇이며 복지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지 않으세요? 호응이 좋아 제가 신이 나는데. 네, 호응이 좋아. 자, 굉장히 중요한 저희는 이거를 제가 얘기했죠. 저를 진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꾼 이 아까 말했죠. 희망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들,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해줄 회사를 골라야 되는데 어떤 회사를 골라야 돼요? 따져보셔야 되겠죠. 자, 신뢰 있는 제품력인가? 제품이 재구매가 일어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품이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야 돼요. 소비자 제품, 내가 먹고 쓰고 하는 제품들이 계속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제품력. 제품력이 좋으면요. 조금 단가가 있어도 계속적으로 구매를 해요. 그죠? 그래서 신뢰 있는 제품력이 있어야 되고 투명한 재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평생 가져가야 되는 회사인데 재무 구조가 약해서 회사가 없어진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식에 상장이 되어져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한 기업의 철학이 있는지, 창립자의 마인드가 이윤에만 맞춰져 있는지, 이런 굉장히 마인드의 그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가 아니라 정말 남의 제3의 기관에서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내가 아무리 제가 이쁘다고 한들 남들이 이쁘지 않다고 인정해 주면 이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나는 이뻐요. 그죠? 제3의 기관에서 인정을 해주는 회사인가를 보셔야 되고요. 자, 공정한 플랜인가? 제가 모회사에 화장품을 할 때는요. 늦게 들어갔다는 이유로 저를 데려간 사람이 증언해 가신 분이 더 많이 받아가는 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가져가야 되고요. 제가 노력하지 않은 만큼을 가져가는 거 너무 싫고요. 공정한 플랜을 가져가냐, 내가 일한 만큼을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회사. 굉장히 중요하죠. 제품, 회사, 플랜 이 세 가지가 맞물려 가야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품이 빠진다든가 제품이 만약에 재구매가 안 일어나면은요 점점 어렵겠죠. 그러면 제품은 좋은데 플랜이 안 좋아요. 일하고 싶지 않겠죠. 그죠? 제품도 좋고 플랜도 좋은데 회사가 오래가지 못한대. 그럼 더. 그래서 세발자장구의 바퀴 세 개가 맞물려서 잘 돌아가듯이 이렇게 저희가 네트워크 회사를 선택할 때는 회사, 플랜, 제품 이 세 가지가 맞물려 갈 수 있는 이런 회사. 제가 인생의 로또를 맞았습니다. 자, 이와 유산화 회사를 소개합니다. 저는 이분을 만날 때마다 미국에 가서 몇 년 전에 뵀을 때마다 뒷문수만 봐도 가슴이 떨리는 이런, 어떻게 이 한 분의 생각으로 이 전 세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자, 닥터 마이런 렌츠 박사님은 인체세포 면역학 박사님이십니다. 의사세요. 기업인이 아니고 일반인입니다. 이분이 가져가는 슬로건은 뭘까요? 진정한 건강. 이분의 슬로건, 아까 창립자 그 회사의 창립 철학을 보라 그랬는데 기업의 철학을 보라고 했는데, 저는 평생 동안 건강한 사람, 모든 사람이 고통과 질병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기업을 세우셨어요. 어떠세요? 그죠? 자, 유산화의 비전은 물건을 많이 팔아 이윤을 많이 남겨서 돈을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진정한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일입니다. 유산화는 1992년 솔크레이트 시티에 설립이 되었고요. 원래는 1974년에 제약회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제약회사로 출발하면서 많은 웹스타인다 바이러스 진단시약 30여 종 이상 개발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급을 하셔가지고 이미 부를 이루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네트워크 회사를
차려서 설립을 하셨을까요? 부모님이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보내면서 본인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부터 막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진단보다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진단에서 예방으로 전환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자, 글로벌 회사들은 참 많습니다. 중요한 건 글로벌 사업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내가 아는 지인이 미국에 있던, 캐나다에 있던, 일본에 있던 이런 모든 회원들이 거기에서 먹고 쓰고 해도 모든 포인트가 저한테로 같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유산하는 30년 동안에 24개국에 진출이 됐고요. 2003년에 한국 지사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자, 올해 2023년 5월 AP 컨벤션에서 인도 시장이 확정이 됐죠. 인도 지사는 2024년에 설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중국이 제일 인구가 많은 줄 아는데 인도가 가장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사람이 없어도 저희의 지인을 통해서 인도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유산하는 2003년 지사 오픈 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도에도 30% 이상을 성장을 했더라고요. 모든 회사들이 다 어렵다라고 코로나 시대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주소로 18%, 15%, 30%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을 코로나 시대에 하고 있더라고요. 자,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서 이거는 세계에서 3위 안에 드는 거래소죠. 뉴욕 증시. 여기에 유산하는 60배 이상 성장을 해갖고 회사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주식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없긴 한데 저희 회사의 주식은 저도 몇백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유산하는 이렇게 과학으로 탄생된 제품들입니다. 이렇게 저명하신 과학자들이 50분 이상 상주하면서 회사에서 연구원들이 상주하는 회사가 많이 있던가요? 되게 외부를 주든가 대학 4년제만 나와도 우리나라 회사에서는 연구원으로 취업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유산하는 저명하신 과학자들 150명이 회사에 상주하면서 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유산화의 제품은 과학입니다. 자, 이거는 작년 글로벌 컨벤션에서 박사님들이 150분들이 무대에 오른 사진입니다. 이렇게 인하우스 제조시설 회사 안에서 공장을 가지고 제품들이 100% 자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라벨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의 지인들이 아직까지 유산화로 브랜드 체인지 하지 않으신 분들은 라벨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제조사와 판매사가 동일하게 가야 자체 생산을 하고요.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판매사와 제조사가 다르면 아무래도 유통이 한번 걸쳤기 때문에 가격은 합리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 라벨만 봐도 저희는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저희와 함께하는 파트너님들과 저희 본사를 직접 눈으로 생산 라인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품력에서 수상을 했고요. 700개가 넘는 제품 수상을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상 최고 중에 최고를 받았고요. 여기에서 소비자 컨슈머랩 가장 중요하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영애가 광고하는 것보다 소비자인 제가 직접 먹어보고 써보고 가본 것을 광고하는 것이 더 신뢰가 간다고요. 근데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랩도 인정을 받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미국에서 받은 상이지.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받았어요. 자,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연속 5년 헬스케어 부분에서 헬스팩이 대상을 받았고요. 체중 조절 식품으로는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지금 계속 연속 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만해도 어떻게 해요? 제품력이 있죠. 자, 이렇게 신뢰 있는 제품으로 이렇게 전 세계 4,500명 이상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도 이정우 선수나 이종범 감독님, 이상화 선수 못해 많은 야구 선수들, 유도 선수들 많은 분들이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산화 파운데이션은 기아 아동 거기를 한 끼 식품이나 영양으로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저도 유산화 사업을 해서 만 13년이 됐고 1년을 지나서 12년 정도를 계속 일정의 금액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산이 멀즈 한 통을 만약에 구매하게 되면 한 통당 1달러씩 기부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많이들 이 파운데이션을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제품, 유산화 제품은요.
제가 여기서 많은 테스트를 거치고 많은 제품이 저거가 있지만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 엄격한 GMP 테스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필드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회사도 GMP 받았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허브나 식품은 3가지 정도만 받아도 통과를 해도 받을 수 있는 GMP입니다. 근데 의약품의 GMP는요. 350가지 정도를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 GMP인데요. 하수구, 밑에 하수구의 세균수까지도 정확하게 맞춰야지만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 한때에 딸기 유트리밀이 6개월 동안 임시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요. 여기에 우리가 맞추는 GMP 기준을 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GMP 기준, 우리가 여기에서 맞춰야 되는 그 기준을 미달했기 때문에 6개월 정도가 딸기 유트리밀이 나오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유산화는 엄격한 품질 보증을 위해서 이렇게 품질 보증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 영양을 채울 수 있는 헬스팩. 이거는 어른들 영양제고요. 종합 비타민 부분.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센센셜즈, 그리고 아이들은 40kg 미만인 아이들은 유산이멀주를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있고요. 여기에 28일 아까도 저희 강사님이 그 설명을 해서 제품 강의 설명했지만 저도 4년 전에 8kg를 뺀 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갱년기가 오면서 저희 딸이 엄마는 노년을 뚱뚱이로 살기로 했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제 평생의 다이어트라는 걸 딱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봤습니다. 그 다이어트를 통해서 8kg를 감량하고 지금 5세인 지금 이 나이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셀라비브 피부의 생기를 돌려주는 화장품이죠. 자꾸 저한테 홍천에 살고 있는데 춘천을 다녀면 뭘 하고 왔대요.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왔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좀 줘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굉장히 저한테 쓰는 거를 그다음 피부나 이런 거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냥 유산화 셀라비브 그리고 저 유트리션으로 먹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람의 건강, 진정한 건강은요. 이너, 먹는 속과 아운, 뉴트리션이 같이 만났을 때 최고의 미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유산화 해원제는 어떻게 지금까지 쭉 달려왔습니다. 회사랑 제품을 그럼 어떻게 등록을 하는 걸까요? 유산화는 회원제로 운영이 되어져 있어요. 회원제로 운영이 되어지만 가능하고요.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거라면 저희 사업자는 사업을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회원을 가입했을 시에 멤버십가에 구매할 수 있고요. 자동 주문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가입 후 첫 구매 10%는 2달에 나눠서 4주, 8주에 한 번씩 5%씩 할인을 더 해줍니다. 프리퍼드 커스터머는 나는 아직까지 누구한테 이야기 못하겠어. 나만 그래도 건강을 해서 먹겠어. 라고 하는 소비자 회원을 말합니다. 소비자 회원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아이디가 생성되고요. 전화나 인터넷 주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기 배송을 하면 4주나 8주에 한 번씩 가능하고요. 자, B씨, 저와 같이 수당을 사업자형 소비자입니다. 회원 가입을 하면 아이디가 생성돼서 전화나 인터넷 주문이 가능하고요. 정기 배송을 해서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후원 수당은 내가 누군가를 소개해서 그 포인트를 누적해서 받을 수 있는 후원 수당입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의 각종 프로모션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똑똑한 소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화장품 같은 거 사서 쓰시고 뭐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이런 데 같은 화장품에 사서 쓰시고 건강식품 증명된 것도 크게 없는데 그냥 거기에 쭉 진열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 광고만 보고 사서 쓰시나요? 지출과 동시에 수입도 맞물려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만 가지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개설했어요. 저는 처음에 사업 설명회를 여러분처럼 갔는데 거기에 충주에서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 주에 137만 원을 받아가지고 남편 K7을 뽑아줬대요. 정확하게 기억해요, 제가. 그래서 유산화 주급제잖아요. 137만 원 곱하기 4. 제가 수개념이 조금 빠르거든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야. 아까 호스트님이 소개할 때 처음부터 사업으로 맞아요. 저는 제품을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제품을 먹으려고 사업을 한 게 아니고요. 돈을 벌으려고 아이들 뒷받침이 되려고 제 노후를 책임지려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하고 브랜드 체인지 어쨌든 화장품은 써야 되니까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브랜드 체인지만 가지고 사업에 나르길래 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의 가게, 자 B씨가 하나의 가게는요. 자 제가 두드러기하고 방광염이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영양제를 먹는다는 생각은 못하고요. 아산병원에 가서 약만 한 보따리씩 받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할 때만 그때만 피부약을 먹어요. 두드러기 피부약이 굉장히 독한 거 아시죠? 그래서 올라올 때만 먹고 잠잠해지면 그냥 또 먹지 않고 이랬던 거를 제가 저한테 이 사업을 소개하신 분을 통해서 해독을 하게 됩니다. 해독을 하겠더니 제가 200점의 제품 체험으로 이렇게 하나의 가게를 열리게 돼요. 저기 하나의 가게를 열리게 됐고 하나의 가게를 열어놓고 바로 그때 세미나를 갔더니 137만 원을 벌었다는 이야기에 플랜을 딱 봤더니 3개를 해야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바로 3개의 가게를 오픈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사업을 했냐면 3개의 가게, 일단 하나의 가게보다 3개의 가게를 제가 운영하고 저는 경험담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3개의 가게를 오픈해서 A라는 동생한테 전달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해독을 했더니 두드러기와 방광염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 그리고 화장품을 썼더니 뭔가 달라라고 하면서 동생한테 전달했더니 그 동생이 그럼 나는 해독을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면서 300포인트를 이렇게 B씨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또 B씨 소비자가 나와서 400포인트. 그리고 B레그의 옆집에 또 누가 말할까 순이 엄마한테 또 이야기를 했더니 나도 한번 해독을 해볼게. 그래서 B레그도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의 C레그에 해독보다 나는 화장품을 한번 피부가 안 좋아서 바꿔 써볼래. 그래가지고 화장품을 소개했더니 이렇게 200포인트. 그리고 이렇게 한쪽에 또 해독을 소개했더니 200포인트. 그리고 D쪽에 이렇게 또 화장품도 써보고 해독도 해보라고 했더니 300포인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더니 A라인 왼쪽에 300포인트, 그 400포인트가 그대로 공유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세요? 저거 봐. 다단계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점수가 공유가 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자, 이쪽에도 그렇게 해서 공유가 됐고, 자, 이 700포인트씩 올라가는 거는 A쪽에 왼쪽과 오른쪽에 합이 올라가는 거고요. 나의 2번 가게 오른쪽에 아무도 없으니까 200포인트 오픈한 가게 점수가 200이 공유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200포인트 잘 보면 왼쪽 C의 왼쪽과 왼쪽에 200포인트, B 쪽에 C의 오른쪽에 200포인트가 합쳐져서 나의 가게에 400포인트가 공유되고요. 그래서 나는 900포인트, 700포인트. 이게 저만 공유되면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제가 같은 시간을 써서 하나의 가게와 3개의 가게를 가지고 똑같은 24시간, 하루가 25시간이 있는 사람은 없죠. 다 24시간이 있을 거예요. 똑같이 24시간을 썼을 때 3,000에 A, 왼쪽에 A 라인, B쪽에 3,000을 썼을 때 69만 원이라는 수익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똑같이 왼쪽에 3,000, 오른쪽에 3,000인데 3개의 가게를 가지고 있을 때는 똑같이 일을 했을 때 126만 5천 원이 올라옵니다. 조금 이해 가시나요? 혹시 공유되는 거? 똑같은 시간을 썼는데 69만 원을 벌고 싶으세요? 126만 원을 벌고 싶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주정산 주지급을 해주고 실적을 이월해주기 때문에 마감이 없어요. 저는 예전에 화장품 회사에 다닐 때 매달 마감이 있다 보니까 매달 그 마감을 저는 어떻게 화장품은 일부 카드를 쓰지 않는 사람은 일부 뭐를 준대요. 내가 조금씩 끊어줄게. 저는 돈을 다 주고 화장품을 지사에서 빼옵니다. 근데 일부 조금씩 받아서 그걸 갖다 놓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마감이 없대요. 2월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저희는 불필요한 거를 사야 될 필요가 없겠죠. 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줍니다. 한번 보세요. 유산화의 수당 비율을. 제가 아까 플랜이 내려가는 걸 보지 마시고요. 수당, 돈을 받아가는 거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돈.
누구나 다 20%. 자, 제가 13년, 14년 차 됐고 오늘 BC를 열어서 내일 열심히 뛰어서 수당 발생을 한다고 해도 그분도 20%, 14년을 한 저도 20%. 만약에 14년을 한 저는 21%를 주고 제가 소개한 지금의 BC가 3%를 받아간다고 하면 이 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고 싶지 않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일한 만큼은 다 찾아가고 싶다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단계 지급을 하지 않고요. 똑같이 누구나 14년이 된 사람이나 오늘 등록해서 내일 비즈니스를 해서 후원수당을 띄우시는 분들이나 똑같이 20%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한금알을 낳는 비즈니스센터. 노력의 저희가 세 가게로 시작해서 만약에 하나의 가게당 어떠한 한 개를 정해놨다면 돈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없는데 저희는 포인트는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포인트는. 근데 단계는 제한이 없어요. 포인트는 매주 5,000점 이상 발생이 되고 6,000점이 발생이 된다고 6,000점을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자, 5,000점만 저희는 5,000점이 맥스입니다. 맥스. 끝. 그러면 세 가게로 버는 돈이 얼마나 되겠어? 라고 하시겠지만 5,000점이 넘칠 때마다 회사에서는 넘치는 것만큼 보상을 해서 또 다른 돈이 들어올 수 있는 115만 원짜리 가게를 선물로 줍니다. 자, 1번 가게에서 2개가 나올 수 있고요. 2번 가게에서 2개가 나올 수 있고요. 3번 가게에서 2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5,000점이 계속 10번이 넘친다고 계속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한 가게당 2개씩. 그래서 거기서 나온 2개, 4번의 가게에서도 2개, 5번의 가게에서도 2개, 6번의 가게에서도 2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일을 하다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면 나는 수입이 어떻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걱정하시겠죠. 걱정되시고 당연히 저의 가게가 파트너님들이 같이 함께 윈윈해서 올려준 포인트를 같이 공유를 했고 저 역시 제가 파트너가 스폰서가 파트너가 돼서 파트너 아래쪽에 가서 추가 BC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 추가 배치부터 시작해서 그 후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추가 BC 밑에서만 일을 해도 이 모든 점수가 4번에서 올라오는 포인트들이 2번, 1번까지 공유되기 때문에 나만 열심히 하면 같이 그렇다고 팀을 무시하고 가라는 게 아니라 팀과 내가 열심히 하면 이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 수입 생겨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리엔트리를 받아볼 때까지 일을 하시면 이 사업을 아마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팀이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제 아래 밑에 파트너님들 아래쪽에 저의 추가 BC를 후원해서 같이 윈윈을 하다 보면 이렇게 멋진 팀이 생깁니다. 유산화에서 유명한 유니스타즈 멋진 그룹 안에서 저는 이렇게 세포 분열이 아닌 팀 분열이 일어나서 좋은 거예요. 이렇게 팀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는 이렇게 큰 팀 안에서 또 작게 저희 요번에 아시아 컨벤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직급별로 한번 수당을 보시겠는데요. 아까 이 팀 안에는 이러한 돈들을 가져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자, 세월호만 돼도 한 달에 23만 원. 이 정도면 조금씩 집에서 부업하는 정도 되겠네요. 부업하시면 어떻게 되세요? 집안꼴, 애꼴, 사람꼴 다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아시죠? 다 부업해서 돈 만들 것 같은데 아이들 뭐 해야 돼요? 사 먹여야 돼요. 그죠? 시켜 먹여야 되고 엄마가 부업하냐고 할 일 없으니 못 저거 해주니까 그 돈이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한 46만 원 정도는 어디에 가서 약간 파트타임을 일할 정도. 그죠? 92만 원 빌더만 돼도 92만 원 받아가면은 어디에 가서 알바 정도 괜찮은 알바예요. 92만 원 정도면 어치버 정도만 되시면 웬만한 직장의 최저시급에서 세금 공제한 정도의 액수입니다. 이렇게 어치버 정도 되는 거는 그닥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리엔트리 받는 실버를 가는 시간이 8개월 됐습니다. 8개월. 이 사업을 시작해서 8개월 만에 004번의 리엔트리를 받는 실버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계산을 해봤을 때 얼마 걸리지 않겠죠, 그죠? 자, 이렇게 골드가 되면 월 700만 원, 루비가 되면 1,500만 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가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드려도 한 번 듣고 돈을 이야기랑 조금 어려울 거예요. 플랜을 오늘 이 자리에 안내하신 분한테 이따가 애프터 미팅을 통해서 자세하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놀라울 일이 오늘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 더 많으실 거예요. 이런 모든 돈들이
월 25만원에서 45만원. 자, 이게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자, 건강을 위해서 홍삼 사서 먹고 마트에 가서 뭐 바디 쪽 사가지고 오고 이러는 것 자체를 한 달로 통틀어 봤을 때 저희 생활비를 따져봤을 때 지출되는 돈이 25만 원 이상이 됩니다. 자, 1년 동안 내가 25만 원을 건강을 쓰지 않아 25만 원이 12달 모이면 300만 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뭘까요? 에이스요? 아니죠? 병상입니다. 병상. 병상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은 이건희 회장님도 대신해 줄 수 없었던 게 뭔지 아세요? 대신 아파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까 그랬죠. 굉장히 부자한테 시집을 갔다고. 신체 건강하고 정신 건강하고 이런 돈이 월 25만 45만 원만 쓰면 내 건강을 챙겨가면서 이 많은 돈으로 아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유산화에는 이런 후원수당보다도 뭐 셀라비브 보너스, 그리고 매칭 보너스,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맥스아웃, 오토오더 맥스아웃 보너스도 있고요. 여기에서 많은 저도 여기에서 매칭 보너스는 지금은 아직 이제 작게 시작해서 한 1,000만 원 이상을 받는 것 같아요. 1,000만 원 정도를 연에 받고요. 리더십 보너스 받아봤고요. 아직까지 저도 엘리트 보너스 같은 건 아직은 조금 먼 얘기라고 생각하면 멀다고 느껴지겠는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차이인 것 같아요. 자, 상속이 가능해요.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가려고 하는 진로까지 해서 내 프레임 안에 맞춰놓던 엄마가 그래도 적어도 뭔가를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월 100만 원 들어오는 10억짜리 건물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유산화 열심히 해서 아이들 코드 저는 7짜리예요. 7짜리 아이들을 물려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서 연 1억을 받던 2억을 받던 그게 아이들한테 상속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상속이 되는 사업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자, 이거 모든 것들이 저는 브랜드 체인지만 했습니다. 저희 집에 쓰는 욕실의 바디 제품과 건강을 위해서 저는 제가 두드러기와 방광염으로 굉장히 만진창이가 되고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고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식품 하나도 제가 사 먹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했죠. 아이들 셋을 뒷바라지해야 돼서. 근데 이 사업은 참 신기하게도 저는 사업을 보고 시작을 했는데 먹어야 된대요. 오토오더가 계속 오토십으로 계속 내오는 제품을 내가 먹고 내가 변해서 광고를 해야 된대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디 있어요?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인데 그 정도만 난 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14년 차 먹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어디 가면 자꾸 동안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아주 힘듭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제가 제품에 대한 사용을 해봤고 경험을 토대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SNS를 통해서 저와 함께하는 팀과 같이 나눔을 하고 노하우를 서로가 나누면서 이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알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회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연구개발을 해서 제품을 점점점 좋게 만들어주고요. 그 유통을 관리하면서 거기서 생긴 수익의 일부를 저희들한테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한 것을 딱 금요일 되면 그때 띵동하고 돈이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제가 14년 동안 조금이라도 늦은 적이 없고 오히려 빨리 주더라고요. 빨간 글씨가 이렇게 휴일이 끼면은 그 전에 이거는 주급을 주는 회사는 자본이 탄탄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여기 유산화는 자본이 탄탄하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주고 이번 주 만약에 목요일부터 휴일이다 그러면 수요일날 또 들어와요. 자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이건 가능하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유산화를 통해서 이거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거를 제가 자랑한다라고 하면 자랑일 거고요. 저와 수선집 아줌마가 저렇게 유산화를 통해서 저렇게 바뀌어서라고 좋은 생각으로 받아주면 굉장히 좋은 삶이 제가 변화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유산화를 시작해서의 사진이고요. 조금 진행이 됐을 때예요. 가운데 사진은 제가 6월 20날 그 수선집을 열심히 전업을 하려고 수선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유산화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3년 반 정도를 진행을 하고 제가 이제 그만두고 골드를 한번 가볼까? 이 그만둔 시점에 320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수익을 그만두는 시점에서 그래서 제가 이게 아쉬운 거예요. 이게 이 유산화는 그냥 320만 원이 만들어지고 수선집은 매일매일 현금을 만지고 있는데 내가 이거 하나를 놔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 저한테는 진짜 스폰서님 같은 제 딸이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의 딸이 그 10살이었던 저의 딸이 지금 32살이에요. 브론즈 디렉터인데 그 딸이 엄마는 언제까지 그 수선을 할 거냐. 이 유산화의 골드를 가려면 빨리 접으래요. 그래서 그 놓지 못했던 수선집을 가감하게 정리를 해요. 6월 20날. 그런데 참 우연인 건지 골드 1주차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골드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 12월에 골드를 가려고 했는데 골드를 수선집을 그만두면서 진행이 돼서 제가 7월 10날 리더십 서밋 여행을 이제 리더십 서밋은 600불씩 드는 거 미리 자격 달성을 해놨고요. 골드를 가고 있고 제가 코타키나발루를 날아갔다 한국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골드 디렉터 홍병문의 이름이 떴어요. 그때가 가운데 사진입니다. 3년 반 만에 부업을 가지고 진행을 해서 3년 반 만에 골드를 갔고요. 그 옆에 거는 제가 1년 반 정도를 더 진행을 해서 루비 디렉터를 간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요 실물, 요게 이제 사진이 51살 때 사진인 것 같아요. 루비 사진이. 근데 실물이 지금 더 젊죠? 네. 4년을 더 먹고 썼더니 더 젊어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줄자와 쪽가이 대신 누군가에게 저도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와서 누군가의 그 경험을 경험을 받아서 저의 인생을 이렇게 바꿨듯이 저도 쪽가이와 줄자 대신 누군가에게 이렇게 인생을 바꿔주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러 지방을 다니고 있고요. 자, 이거는 크루즈 여행, 전 세계 10위 가는 크루즈 여행을 $500를 받아서 이렇게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고요. 이렇게 호주 케언즈는 $1000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호주 케언즈를 다녀왔고요. 이거는 한 번 더 서밋 여행에서 파트너님을 모시고 갔더니 파트너님이 비전을 봤어요. 여기를 갔다 오시더니 본인도 이 여행을 남편과 같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갖고 골드 디렉터가 돼갖고 리더십 서밋 여행을 단양으로 다녀왔어요. 이렇게 파트너님한테 비전을 주는 여행이 된 사진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리더십 서밋 여행을 통해서 코타키나발루로 남편과 이렇게 인증샷. 코타키나발루가 석양이 아름다운 3대에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서 인생샷을 남겼습니다. 자, 이거는 호주 시드니 항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렇게 남편과 같이 여행을 갔습니다. 이 푸켓 여행에서 파트너님과 스폰서님을 모시고 요트에서 이렇게 추억의 사진 한 장을 남겼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이에요. 자, 홍금아 지사장님이 저랑 같은 홍가지요. 그죠?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제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유산화가 창립되는 그 해가 저가 4월 달에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뜻있게 유산화 프로모션을 통해서 30주년 여행을 남편과 함께 롯데호텔로 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홍금아 지사장님이랑 이렇게 남겼고요. 저는 이렇게 2023년에도 제주도 프로모션을 달성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섬 제주도로 이렇게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은 10살 때 동생들을 돌봐준 32살짜리 딸과 함께 5박 6일의 여행의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3박 4일의 개인 여행을 통해서 2박 3일은 유산화의 프로모션에 합류해서 호캉스를 하고 올 예정입니다. 이렇게라마도 딸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었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가기까지는요, 결심을 했습니다. 부업으로 시작했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요. 제가 전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머릿속에서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업인 수선보다는 유산화에 집중을 했고요.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공유하고 제가 경험했던 걸 나누었더니 제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의 도움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네, 젊었을 때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 나의 노후는 내가 지금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에 따른 결정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수많은 인생에 살면서 수많은 결정의 기로에 선택의 기로에 씁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끝나고 나가셔도 점심은 뭐를 먹을까? 내가 오늘 지사는 무엇을 입고 갈까? 내가 어디로 여행 갈까?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처럼 가장 중요한 결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캄캄했던 저의 노후는 유산화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됐죠. 그럼 여러분들은 노후를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진짜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면서 유산화의 비전처럼 건강한 가족이 되시고 이 활조로 유산화의 멋진 활조를 통해서 남은 인생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